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혼조세로 끝냈습니다. 페덱스의 실적 악재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우와 나스닥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 개성의 자남산 여관에서 열립니다. 전국 땅값이 17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01%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병의원과 약국 5곳 가운데 한 곳은 문을 열게 해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820선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어제 하루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금 1810선 초반에 머물렀는데요. 12포인트가량 빠지면서 1811포인트 정도의 장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닷새 연속 사주긴 했지만 매수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데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이렇다 할 모멘텀마저 없어서 관망세도 짙어 거래량도 딱히 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무엇보다 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중국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장의 유일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장이 이틀 연속 빠지면서 장중에 2% 이상 급락하면서 우리 업종 중에서도 군데군데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죠. 이 중국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때문에 지수는 힘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보죠.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1811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코스닥은 그야말로 이제 480선이 아주 간당간당하게 걸쳐져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온 결과이고 안타깝게도 앞에만 좀 강하고 뒷장에서 좀 약한 전강 후약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1160원대 지지가 다시금 확인이 된 날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엔화의 움직임에 주목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고의 매수 그리고 우리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 때문에 환율은 꾸준하게 좀 올랐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에 영향을 준 중국장 어제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죠. 네, 당장 중국 상종합지수가 1.3% 급락에 이어서 또한 거의 2% 가까이 어제 또 빠지면서 이제 상해종합지수가 거의 2,600포인트 턱걸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견조했었던 좁은 박스권의 하단이 깨지는 날이었는데요. 이 같은 음봉이 오늘 얼마나 커버될 수 있을지가 굉장한 체크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본도 정부의 그 환시 개입에 대한 약발이 좀 빠진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약부합에 끝났고요. 대만의 가권도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마감 상황 한번 보죠. 다우와 나스닥은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의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결국에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다는 것인데요. 지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과 또한 물가 관련 지표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무엇보다 제조업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표는 혼조세였었고 여기에 또 페덱스의 실적 전망 거기에 또 감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설픈 지표에 안 좋은 실적 악재가 겹쳐 뉴욕은 방향성 없이 심지어 마이너스권에 머무는 S&P 500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자, 뉴욕에서 재료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 열린 후 한 시간 뒤 중국 모습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중국도 곧 있으면 추석 때문에 또 쉬게 되죠. 여러 변수를 앞에 두고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은 지표가 엇갈리면서 3대 지수도 함께 방향성 없이 끝나는 보합권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급등 부담 또 펀드 환매 추석 앞두고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일정을 봤듯이 미국 FOMC 기다리면서 일단은 좀 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0포인트 이상 밀려 1810선에 머물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쉬었던 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덜 사줬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업종에서 중국주들이 좀 흔들린 걸 봤을 때 중국 증시의 2% 급락, 그에 앞서 또 한 번의 급락, 이것이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리드한 쪽들이 중국 증시에 그 영향을 받은 중국 관련주였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그 영향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5일째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중국 긴축
우려 등이 작용을 하면서 네. 중국 관련주로 해서 막판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뭐 몇 포인트 하락하지 않았지만 네. 중국 관련주로 해서는 뭐 장 막판에 평균적으로 한 2, 3% 정도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뭐 약세의 원인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 게 좀 더 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업종상으로는 유통과 건설업종이 올랐는데 인상적인 반등의 모습은 이 전기전자에서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그 반등의 추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적인 중국 관련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금속이나 화학, 운수, 장비 뭐 이런 업종들은 뭐 하락률 상위에 링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IT 업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T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그 삼성전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째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그 화두라고 하면 이제 환율인데요. 네. 시장의 국면마다 어떤 때는 이제 환율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다른 변수들이 중요하고 이런데 예. 지금 어쨌든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환율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시장에 그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네. 엔고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가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펼쳤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특히 이제 환율에 민감한 쪽들이 이 자동차와 IT 섹터잖아요. 네.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줘서 자동차도 좀 큰 폭으로 이틀 동안 좀 하락을 하고 네. 그 IT도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혹은 뭐 언급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러는데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거의 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IT 업종에는 결국에 악재가 될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IT 업종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이런 국내 IT주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이미 IT 업종에는 이 환율보다는 그 자체적인 수급이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고 현상에 따라서 그 엔화 가치 엔고 현상이 지속되다가 일본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뭐 시장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특히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에 큰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자동차 업종의 기아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네. 기아차에 대해서 이제 당분 자사주 매입을 단기 급등한 부분들도 있고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경험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대기업이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네. 경험적으로 한 80% 이상의 확률로 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네. 현대차도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가 둔화되는 현상 역시 뭐 크게 엔고 현상의 영향, 엔화가치 하락의 영향이라고 네.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네. 각 업황의 개선 정도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변화되는 모습 뭐 이러한 부분들에 보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IT는 결국에는 어떤 그 공급 과잉이라든가 혹은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라든가 혹은 아까 수급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환율보다 지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IT의 어제 반등, 삼성전기의 어떤 이틀 연속의 반등을 이끈 그 수급은 누가 주체였습니까? 사실 삼성전기가 어제 말고 그제 이제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죠. 네. 그제 저점은 10만 7천 원으로 해서 11만 원도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전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씩 유입이 되고 있죠. 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한 30만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 긴축 우려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중국 증시 하락하면서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중국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삼성전기와 같은 낙폭 과대 밸류에이션이 또 어느 정도 뒷받침이 현재 또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이동은 하루나 이틀에 멈추는 성향보다 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정말 최근에 시장이요.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가 어느덧 그렇게 급락했던 삼성전기가 올라오는가 하면요. 그 바통을 이제는 LG화학도 받았다가, 그쵸? 예, 어제는 LG화학, 그리고 그제는 또 뭐 삼성 SDI, 삼성 SDI 받는 날 제일모직,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초우량주로 이 종목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가겠거니 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급락하고 또 쉽게 이렇게 쑥 빨리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시장과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라는 거는 지난 1, 2년 뭐 이러한 국면이 아니라 지난 뭐 한 6, 7년 전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그 직원으로서 이제 10년째 네. 있는데요. 아, 과거 네. 이제 한 그 5년 전부터 한 10년 전에 시장의 모습보다 예. 분명하게 계속된 급락 혹은 계속된 급등, 이 중소형주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초대형주라고 하는 종목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급등하는 종목이 눌림목이 잘 형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든가, 네. 급락하는 종목이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해서 급락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이제 네.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소외되면 거의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 종목을 리드하고 있는 쪽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의 전체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그 종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시장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종목들은 거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이길래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된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리면서 예. 또한 이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은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네. 급등하는 종목은 조정 없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네. 급락하는 종목 역시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럴 때일수록 뭐 그 어설픈 전망보다는 시장에 순종하면서 시장 시그널에 좀 충실한 이런 투자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설픈 그런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종목이 가고 안 가고는 사실상 기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그 종목을 또한 집어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지요? 밸류에이션이 기준입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의 변화입니다. 미래 업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는가. 네.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 이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특히 이제 이 밸류에이션은 최근 더욱 중요한 모습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밸류에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잠시 준비해온 도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던 대표적인 업종들의 밸류에이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안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숫자를 써놨는데요. 이건 대표적인 업종의 종목 수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평균적인 지표를 낸 건데요. 네. 종목 수고 이 빨간 네모표는 ROE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고 작은 이 세모표는 PBR 곱하기 10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나오는 숫자들이 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I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8배의 PBR을 받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시장 주도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IT와 자동차를 보면 네. 자동차는 항상 PBR과 ROE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봐야겠지만 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기대치가 높으면서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 PBR이 사실상 이 30% 이상 이런 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8년에 시장이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네. 삼성전기 ROE가 3%인 반면에 PBR이 1.34배였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고평가된 상태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삼성전기뿐만이 아니죠. IT 업종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ROE가 높은 것들이 더 지금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빨간 네모표를 형성해 놓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들이 더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간격은 지금 최고로 많이 벌어진 건 이 조선업종이고 네. IT 업종보다는 비철금속 업종 풍산이라든가 고려아연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그 자동차가 오히려 더 많이 IT보단 벌어져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예. 이 IT 업종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감안한다면 이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가장 높아진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조선업종과 이 두산그룹주, SX그룹주 이 두산그룹주와 SX그룹주가 이렇게 PBR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고평가된 것들은 이들이 산업 민감도에 굉장히 크게 주가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주가가 급락하면서 밑으로 또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밸류에이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예. 이 도표를 통해서 잠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이 상당히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역사적 밸류에이션과 그 현재. 향후에 계속해서 네. 전망을 고려를 해보면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세모표가 아래로 내려온 국면은 IT 업종에서 잘 발생되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은 조선도 조선이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있는 IT를 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삼성전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예.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이 투자 전략과 현재 투자 전략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할 매수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 삼성전기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3만 원 초반부터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갔지만 네. 방송에서는 12만 원 초반부터 이제 그 매수하실 것을 좀 권유를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12만 원 초반 그리고 11만 원 초반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10만 5천원이 깨지면 매도하여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권유를 해드렸는데 네. 이 전략은 수정되거나 바뀔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네. 없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과 11만 원의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면 네. 아마 지금 수익률이 그 보합이거나 네, 그렇겠죠. 아니면 소폭 좀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할 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1만 원 초반에는 주익수를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아, 네네.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한 13만 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예. 보수적으로 봐도 한 13만 원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리스크 관리가는 네. 10만 5천 원으로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때 상당히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8월 5일이나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네. 이 9월 15일 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도움 없이도 260만 주가 형성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네. 이런 것은 자체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특정한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아랫골이 반등하는. 달린 날요. 예. 그래서 특히 이 11만 원권역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지켰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LED 업종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이 LED
LED 때문에 삼성전기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 LED의 그 실질적인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 증가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LED의 그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확대의 계속적인 기회다. LED의 시장은 상당히 부분 포화된 상태가 아니라 이미가 아니라 그 상당 부분 열려질 그 개화될 시장이 아직 여지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정용 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개화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화율이 98% 이상의 개화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인데, 네. 이 조명 시장의 최근에 이제 변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필립스, 세계적인 조명에서는 필립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조명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조명 시장을 우리나라의 필립스가 좀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에 발맞춰서 이제 삼성전기도 LED 조명 회사, 작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LED 조명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LED 조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LED 조명 시장은 이 LED TV라든가 네. 뭐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S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보다 훨씬 그 영역이 광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그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 개화 시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최근에 이제 갤럭시 S나 갤럭시 탭 이런 부분들이 좀 화제인데, 네. 이 MLCC 사업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기의 수혜폭이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이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패널 가격이 LED 조명 시장이라든가 LED 쪽의 시장 대중화 진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삼성전기 이제는 더 빠지지 않을 텐데 그래도 손절 가격으로 10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는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3만 원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얘기를 들어봤네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장 열리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게임주 상승, 중국 모멘텀 기대 이런 뉴스 갖고 게임주 두 개, NC소프트하고 네오위즈 게임즈 얘기해 주셨는데 게임주가 사실 그날이 거의 고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날 이후로 크게 이제 오히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손절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래 사셨던 분이라면은요. 뭐 글쎄 지금 손절을 치고 나올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요. 충분히 홀딩 해보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20만 7천 원이요. 어제 전일가가 22만 4,500원이었죠. 네. 예, 20만 7천 원 보면서 홀딩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좀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도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외국인 매수는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격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은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3만 9천 원이요. 요거 좀 지키면서 아직까지 홀딩 해볼 수 있는 글쎄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추가 매수는 아직 이르고요. 네, 손절가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 들어서 중국주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중국주는 갈 텐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있는 쪽을 봐라라는 후보군들의 이런 게임주들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오히려 살짝 조정받았을 때 이때에 아직 뭐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매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처음에 제시하셨었던 그런 손절가를 거의 터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을 얘기를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갖고 나오신 뉴스는 어떤 건지요? 예, 파이프 피팅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관련 기사인데요. 대장주인 태광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태광이 3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로 최근에 주가가 뭐 훨훨 나르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였었는데요. 이렇게 3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제 올 10월부터 신규 수주가 약 월 평균 300억 정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뭐 국내 시장에서 좀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태광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관련주죠. 이제 태광하고요,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같은 종목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언급을 할 만한 종목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뭐 또 조선 쪽에 업황 턴어라운드 얘기가 좀 나오면서요. 조선 기자재주도 함께 이렇게 겹불을 좀 쬐는 약간의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태광, 성광밴드 이런 종목은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이제 바닥은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바닥은 확실히 확인하고 지금 뭐 태광과 성광밴드를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아까 뭐 조선주의 턴어라운드, 조선 네. 수주의 턴어라운드도 있겠지만은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작년 하반기 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특히 그 중동 쪽에서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대림사로 할 것 없이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수주를 해왔는데 지금 파이프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수주 9에서 10개월 이후에 그런 플랜트 업체에서 발주를 준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그럼- 시기가 돌아온 그렇죠. 거군요. 지금 이제 딱 그 예. 시기가 돌아왔는데 사실 그때 맞춰가지고 주가는 이미 약간씩 올라오고 있었고요.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는요. 지금 뭐 저가 수주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크게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최근 시장상에 크게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역시, 글쎄요, 지금 이제 아마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는 뭐 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네. 태광부터 설명을 드리면 태광은 역시 뭐 파이프 피팅 업체입니다. 네. 올 10월부터 월평균 수주가 300억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독과점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재무 상태도 역시 좀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무차익 경영 등으로 좀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일가가 29,200원이었습니다. 전일은 한 100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현재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지금 뭐 5일선 보고 매매하셔도 지금 무리가 없다고 보시고요. 혹시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21선 지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5일선 보고 매매하시다가 혹시 5일선이 깨져가지고 손절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오히려 21선에 닿으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흑자 전환은 굉장히 큰 호재고요. 그리고 네. 현재 그 수주가 이제 그 플랜트 업체나 조선 업체에서 발주한 그런 예양이 3분기에는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32,000원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 전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000원 전고점이고요. 예. 그리고 매입가는 현재 29,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는 매입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더 아래쪽에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가 24,000원이요. 아유, 좀 깊게 보시네요. 네, 손절가가 24,000원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좀 믿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광밴드는 워낙 지금 태광하고요. 같은 사업을 하고 비슷한 업종이고 네.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게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역시 차트도 비슷해요. 차트도 비슷한데 근데 태광은 외국인이 조금 사준다면 오히려 성광밴드는 정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성광밴드도 뭐 기업 뭐 재무 구조나 그리고 현재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태광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업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결국에는 같은 흐름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5일선 보고 매매하시고요. 5일선 혹시 지지 못 받는다고 하면은 21선 지지 받는 걸 기대하면서 예,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말씀드리는 게 하이로코리아였죠. 네, 이게 하이로코리아는요. 고속철 테마이기도 하지 않아요? 예, 최근에 사실상 좀 상승이 컸던 거는 고속철도 테마에. 왜냐하면 네. 그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그 한국 현대 로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서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브레이크 시스템 모듈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이로코리아의 뭐 주요 매출 구성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 파이프 피팅, 뭐 이음새, 밸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를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철도 테마보다는 사실상 예, 파이프 피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음새 이런 피팅에서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철도 테마주보다는 이쪽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약간 조정이 있었네요. 예,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유는 이제 작년
8월 달이었죠.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12일을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그게 요번에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기를 결정을 했어요. 180만 주. 181만 주죠. 그리고 금액을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 정도 차지하는, 사실 큰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그 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이었죠. 9월 10일에 장중에 주가가 한 11%까지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성광밴드나 태광보다는 재무적으로 좀 약하고요. 분명히 좀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리스크는 약간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환되자마자 이게 과연 시장에 이제 풀리면서 수익 부담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요. 120억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상반기에 나온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반기도 역시 제가 이 피팅업체 말씀드린 이유가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 역시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현재 뭐 꾸준하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 뭐 철도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28일 날 상장을 예정인 그 10일 전환 청구 물량, 이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때는 약간 좀 적은 비중으로 하시는 게, 그리고 좀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요? 목표가는 15,000원, 현재 가격이 15,450원인데요. 17,000원 정해드리고 싶고요. 매입가는 1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900원 좀 다소 짧습니다. 저번에 장중에 크게 하락했던 그 시점인데요. 13,900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피팅 쪽 업체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네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7일 금요일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었고요. 어제 이미 우리 증시도 단기급등 부담, 또 추석 또 부담, 역시 외국인들이 조금은 소극적인 매수 이런 것들 때문에 10포인트가량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글쎄요, 오늘 얼마에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폭의 지수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은 아침인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823포인트에서 출발해서요. 어제 종가보다 1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어제 그 장의 어떤 마이너스를 거의 다 되돌려주는 그런 아침입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뛰어서 480선에 안착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보합이었지만 다시금 1% 가까이 오르는 와중에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나흘 만에 조정받았지만 다시금 재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정도여서 어제 조정 이후에 딱히 재차 반등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며, 어제 또 올랐었던 현대중공업은 심지어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상황. 현대차가 오늘 약간 반등해줄 것도 같네요. 그러나 모비스는 오히려 조금 변동폭이 좀 적은 축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또 소폭 조정받습니다. 삼성생명도 어제 보합이었지만 오늘도 역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LG화학이네요. 어제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 또다시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커녕 약간 더 빠질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LG화학의 동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역시 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반등에 일단 아침에 실패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신한지주도 1%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 한국전력도 뭐 괜찮네요.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들 오늘 출발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역시 소외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 LG는 좀 전에 보셨던 LG화학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지주회사 LG 역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85,000원이 현재 깨졌습니다. LG전자도 역시 스마트폰 없이는 좀 힘들겠다. 봐도 내년이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LG 디스플레이는 꾸준하게 반등해주고 있고 현재 38,400원 기록 중이네요. 기아차도 오늘은 플러스입니다. 현대차에도 소폭, 기아차에도 소폭 매수세가 유입되는 중이고요. 롯데쇼핑이 어제 좀 실패했지만 역시 오늘 아침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롯데 미도프하고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가 지금 21,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그나마 좀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다 하는 생각이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드네요. 신세계가 어제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역시
추석 앞두고 유통주는 참 강하죠. 어제 롯데쇼핑이 소외됐다가 오늘 같이 신세계와 더불어서 가고 있고요. KT도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금융 역시 은행도 괜찮다 말씀드렸고 현대제철 역시 오늘 다시금 포스코와 더불어 플러스입니다. 삼성전기도 차곡차곡 아주 더디지만 반등 중입니다. 오늘도 11만 7천 원 정도로 올라왔고요. 외환은행도 오늘 플러스, 두산중공업도 8만 원대 안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두 종목 정도만 볼까요? 포스코 ICT하고 어제 SK컴즈 모두 다 5% 급등했었는데요. 포스코 ICT는 이제 좀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SK컴즈는 그러나 계속 급등하더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딱 1820입니다. 추석 앞두고 애매한 아침. 지금 일단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분위기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일단 분위기가 괜찮고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도 뭐 그렇게 적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어제 빠진 이유는 역시 이제 중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상해 증시가 121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동반 하락한 측면들이 있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폭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중국 수혜주들이 일부 주종을 받으면서 지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 월 초반과 월 중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고용과 소매 판매 등 전반적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내용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뭐 일부 매크로 지표들이 결과가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중요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 역시 WD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주가 복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중국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반등을 자연스럽게 이틀 급락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오겠지 생각하고 지금 지수가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추석 앞두고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조금 오르다가 후장에서 힘이 없는 건 아닌지요? 예, 중국 시장이 뭐 이틀 연속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제 네. 기술적으로 첫 번째 121선 돌파 시도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중국이 이번 달 중순에 발표했던 중국 경제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네. 설령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 펀더멘탈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중국의 그런 긴축 스탠스가 성장을 훼손할 정도의 그런 빠른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해외 어떤 큰 변화들은 없다. 말씀하셨듯이 미국 쪽에 있는 지표들도 뭐 이젠 WD 얘기는 또 한동안 들을 수 없게끔 조금은 나아지는 분위기고 중국도 어느 정도 또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은 역시 불가피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추석 관련해서 꽤 긴 기간 동안 쉬게 됩니다. 뭐 외국인들도 그걸 감안해서 매수 규모를 조금 줄일 수도 있겠고 어제 이미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든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일단은 수익 난 건 좀 팔아놓는 전략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전략 좀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예, 일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뭐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역시 이제 섹터 간 상당히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역시 섹터 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빠르게 종목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격도나 뭐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역시 이제 펀드 환매 매물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은 수준이고요. 네. 미국 증시도 뭐 갑작스러운 뭐 호재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급등할 여지도 크지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소 긴 연휴 기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일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 뭐 IT 같은 종목들은 단기 낙폭이 커지면서 좀 일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종목 최근에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이번 주 역시 계속적인 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T 섹터들의 주가가 하락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섹터는 다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역시 추석 앞두고 그런 현금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아주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고 반등의 조짐이 간간히 좀 잦은 빈도수로 나오고 있는 IT 쪽도 이제는 분할해서 조금 담을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오늘 IT의 반등이 LED 쪽에서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한번 출발 상황 체크해보죠.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얼마에 출발하는지 어제는 1160원, 어제 분위기로는 절대 안 깨질 것 같던데요. 예, 오늘은 전일보다 이제 50전 상승한 1165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어제는 이제 이벤트성 대기 수요들에 대한 이제 부담 속에서 쇼플레이가 이제 크게 위축된 데다가 추석을 앞둔 이제 결제 수요들이 꾸준히 대기가 되면서 분위기를 이제 상승 쪽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내고 물량 공급은 1160원대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좀 주춤했었고요. 일본의 개입 이후에 이제 아시아 통화들의 절상 기조가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달러원 상승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이제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 이제 2% 이상 급락하면서 환율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3원 60전 상승한 1164원 5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그 외환 환시장 개입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개입을 한다 그래서 말이죠. 하지만 딱히 반응은 없었지 않나 둘째 날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한번 짚어봐 주시고 추석 앞두고 역시 결제 수요가 많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환율 전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1160원대에서의 의외로 강한 이제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있는 서울한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60원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행의 개입이 절묘하게 나오면서 네. 1160원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요. 일본은행은 개입 이후에도 계속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서 이들의 추가 개입 여부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네. 이런 요인들이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원도 이런 요인으로 1160원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1160원 선에서는 공급 물량이 주춤한 반면에 결제 수요가 계속 강하게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만만치 않은 상태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1160원대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제 250일 이평선에서의 저항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네. 이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 1800선 위로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이 매수가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노린다기보다는 네. 해외 IB들의 환율 전망이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즉 원화 강세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율에 베팅하는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는 외국인의 계속해서 주식 순매수 동향을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채권시장은 어제 장중에 강세로 그렇게 전환이 됐었죠.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수 덕분이었는데 확실히 좀 금리가 오르면 또 대기 매수도 강화되고 그렇게 어떤 풍부한 유동성장이 계속해서 채권시장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물 만기가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롤오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에 채권 시장이 약간 조정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둔 막바지 캐리 수요로 강세 반전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일보다 15틱 상승한 112.83으로 마감을 했고 국고 3년물은 결국 3.4%가 무너지면서 전일보다 4bp 하락한 3.39%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채권 시장도 크게 출렁일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롤오버 장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레벨 자체로 3.3%에 재차 진입하면서 가격 메리트는 좀 감소했다는 측면이고요. 하지만 이제 3.4% 위로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대기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초단기물 캐리 수요는 다음 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좀 이제 촉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물 만기 관련해서 외국인이 이제 9월달 들어서 국채 선물을 3만 개 이상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제 롤오버보다는 포지션 축소에 좀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롤오버가 계속해서 이제 무난하게 나올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 3월물, 6월물 이제 이런 경우에 외국인이 롤오버를 무난하게 진행된 이후에 이제 포지션 조정에 나섰는데요. 이번 달은 좀 약간 반대 모습입니다. 일단 먼저 포지션 조정을 하고 이제 12월물이 거래가 이제 근월물로 바뀐 이후에 네. 만약에 이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쌓는다면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한번 장을 지지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각도 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채 선물 쪽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NH 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이 보합권 혼조였지만 오늘 중국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20선 위쪽에서 꽤 괜찮게 출발했었는데 지금 조금 음봉이 진행되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엿새 연속 사주고 있긴 한데 오늘 재밌는 그런 업종별 분위기도 조금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이 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보다도요, IT 반등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인들 기관 같이 이렇게 손잡고 IT를 아침부터 사는 날이 과연 언제였었나 싶기도 한데, 이제 좀 가주지 않나, 오히려 추석 앞에 좀 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IT가 반등하니까 좀 묘하네요. 예, IT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추석 이후에 뭐 실적 기대감들로다가 보기보다는요. 네. 1800선대에 좀 안착하는 그런 과정으로다가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1800선대 이상의 펀드 환매 물량을 소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빠르게 그냥 순환매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IT가 오늘 잠깐 끼어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한 일주일 동안에 1800선 이상에 올라갔던 지수하고 그다음에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추석을 앞두고서 소폭이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다가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주에 이제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없는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가지고서 별다른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수는 정말 조용할 테고, 이렇게 오늘 IT가 쑥쑥, 그리고 어제 갑자기 중국주가 쑥 내려가고, 이런 어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사이클은 여전히 좀 유효하겠네요. 언제쯤 이게 뭔가 어떤 끌고 가는 그런 업종이 나오고, 또 나머지도 좀 일제히 그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통일성 있게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 3분기 실적 가셔야 되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예, 추석 연휴 이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1800대 이상의 한 1950까지 보고 있는데 펀드 환매 물량을 소화시키기에는 국내에 있는 어떤 유동 자금으로다가 소화시키기 좀 힘들고 외국인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격한 지수의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박스권을 점차적으로 상향시키면서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이제 화랑장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힘들고
네. 요번에 같이 빠른 순환매처럼 어느 일정 부분의 업종들이나 대형주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파도 타기 형태로다가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아마도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개인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는 일정 부분의 현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처하기 상당히 좀 힘든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신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어닝 시즌 10월 달에는 그 시가총액의 5천억에서 한 5조 정도 사이에 되는 중형주 위주로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수도 굉장히 올라간다 한데 조금 더디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 대형주는 일단 현금화 시키자. 그 돈으로 좀 이제 가볼 만한 그런 중형주를 좀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대비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갈 만한 중형주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역시 중국주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국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4분기까지 계속 좋기는 하지만은 파도를 타면서 등락이 있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현금화 시키면은 저점에서는 다시 또 그 매도했던 물량들을 사는 그런 전략,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EU하고 FTA가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의 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이 큰 그 주식들, 뭐 대형주들보다는 요 근래에 그 모멘텀을 주었던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그 증권사들 리포트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그 10월달 어닝 시즌에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진 업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일단은 그 운송 장비하고 그다음에 석유 정제 화학 업종들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업종들이 있고요. 뭐 두드러진 거로도 뭐 이제 기계 업종이 있는데요. 기계 업종은 이제 4분기 이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할 것이고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서부에 대한 개발 의지들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이제 그 기계 업종들이 실적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이런 전망들에 비춰가지고서 그 중소형주들을 한번 그 스캔을 해보시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다가는 이제 어닝 시즌을 대비를 해가지고서 요새 올라갔던 종목 한 종목 소개시켜드리자면은 현대상선이 있는데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그룹주들하고 엇갈려가지고서 좀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이후로다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중형주들 위주로다가 그 한 일주일 정도를 보시는 그 어닝 시즌까지 보시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뭐 화학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급락 이후에 반등이 세게 안 나와서 좀 황당한 그런 국면에 처해 있을 LG 화학 같은 종목들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예,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텐데요. 그 투신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 자문사 쪽에서 이제 매매 형태가 한번 지나갔던 뭐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같이 한번 그 되풀이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하는 시기보다는 아마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대량 거래를 터지고서 그 뭐 음봉이 크게 나고 이러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손절매성 물량이다라고 뭐 투자 자문사라든지 아니 그 기관들에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 일단은 뭐 비중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상위에 속하는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반등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3, 4분기나 4, 4분기 이후로 계속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비중이 크게 되신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전체적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후로다가 30만 원대 31만 원대를 아래로다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마련했던 현금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매수.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LG화학에 대한 자세한 가격대 또 대처법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운주 중에서 또 현대상선도 얘기하셨고요. 기계 쪽도 아주 유망하게 자동차 부품주와 더불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화학, 자동차 부품, 기계 이런 쪽 한번 잘 보시고요.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전에 우리 정영 과장님 말씀대로 대처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오늘 뭐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트리트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1616포인트. 네, 오늘 뭐 1820선 한번 가보려고 하는 노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400억, 그러나 개인이 한 500억 이상 파는 와중에 기관 역시 여러분 아시죠? 투신권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조금 잡히고 있긴 한데 오늘도 프로그램은 한 400억 정도 매수 우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는 한 3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약 한 2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유지하기 위한 여유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은 또 중국장이 반등을 좀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발빠른 현금화, 그리고 그 다음 순환매를 좀 대비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형주 얘기도 나오네요. 3분기 실적하고요. 잠시 후 마켓앤 센전시로 다시 돌아와서 풍성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